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수능 전에 지금 이제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우리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다가, 아이가 이제 많이 불안해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꺼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오늘 바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응? 오늘 바로 이렇게 딱, 야, 오늘 들었는데 너 이거 했어? 이거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애들이 많이 불안해서 어디라도 기대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별말 없던 친구들이라도, 지금부터 뭘 해야지?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때,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번호를 좀 붙이긴 했는데 나의 점수는 안전한가? 나의 점수는 안전한가? 오늘은 나의 무엇은 뭐뭐한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어, 그, 나의 점수는 안전한가? 이렇게 나의 점수는 안전한가?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나의 점수는 안전한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실력을 더 높이는 공부와 점수를 지키는 공부.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력을 더 높이는 공부와 점수를 지키는 공부 중에 어떤 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수능 전 필수 체크 포인트 중에 상당 부분은 어, 이수경 원장님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경 원장님께서 평소에 많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보다 사실은 학습적으로는 이수경 원장님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런 이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점수를 지키는 공부가 좀 더 중요한데 그럼 점수를 지키는 공부라는 건 뭔가? 내가 풀 수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풀 수 있었던 것이니까 저거는 지금 못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풀 수 있었던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주 하는 실수들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풀이 원칙이나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뭐 이것만은 꼭 지키자 해서 꼭 기억해야 될 루틴 뭐 이런 거를 적어서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수학에서 내가 계산 실수하는 유형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탐구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요런 특징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사무는 뭐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제 이제 어, 어제 누구셨죠? 어제 그 우리 든든한 너의 뒷배 님께서 아이가 이제 사탐의 생윤에서 걱정이 많다 뭐 이렇게 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얘기 부분에서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질문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제대한 제대한 우리 이렇게 재현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사탐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되게 예쁜 친구 있거든요. 그 재현이라는 친구가 댓글을 길게 달아줬어요. 이재현 슬리피 이렇게 하면서 달아줬는데 그 글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많이들 안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 그게 이제 꼭 생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지킬 수 있는 그쵸? 예, 지킬 수 있는 점수의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킬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들 또는 내가 실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648화 작년 글이긴 한데요. 작년 이맘때 글이긴 해요. 근데 작년 이맘때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 써놨던 그 수능장 노트라는 거를 수경 원장님께서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48화에 가면은 그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글 조회수 봤죠. 예. 2,000회 정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막 글이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글 많이 읽으셨어요. 2,795명이 읽으셨었는데 그 2,795명 중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지금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분들도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한번 읽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현이가 올려놓은, 우리 재현 멘토가 올려놓은 그 글도 그 부분에서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나의 점수는 안전한가? 나의 점수는 안전한가? 지킬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한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뭐 이렇게 너가 이때까지 못 받았던 점수를 받는 것도 되게 의미 있지만 너가 이때까지 받아오던 점수 그리고 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했던 점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챙겨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나의 실무는 유용한가라는 겁니다. 이 제목 좋죠. 예, 앞에는 나의 점수는 안전한가. 나의 실무는 유용한가. 그러니까 나의 실무는 유용한가. 이 말은 지금 실무를 풀 때 실무의 점수와 수능정 시간관리 연습 또는 돌발 상황 연습 중에 당연히 어떤 게 더 실무의 유용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 나의 실무는 유용한가라고 했을 때 나의 실무는 어떠한 유용성을 가질 건가라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유용성은 실무 점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장 시간관리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돌발 상황을 연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돌발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겠구나. 이렇게 시간이 모자란다면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알던 게 생각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라는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돌발 상황에 기뻐하면서 대응책을 정리하고 그걸 메모해 놓고 하는 것이 실무의 아주 중요한 유용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 대한 걸 미리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들을 기뻐하면서 대응책을 정리하고 메모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그 실무에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계속 갖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든든한 너의 뒷배님께서 올리신 그 글에 우리 친구도 알던 게 자꾸 생각나지 않고, 이걸 나오면 또 풀 수 있을까 의심되고 막 이런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 고민이었거든요.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걸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조언이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를 보면서 지금 이 시기의 실무라는 것 자체가 점수를 얼만큼 받아서 또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안심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좋은 점수가 오히려 더 불안감을 또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어려운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었고 대응을 어떤 식으로 했고 그래서 수능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기뻐하면서 대응책을 정리하고 메모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언젠가 수경 원장님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수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오늘 실무를 풀었는데 뭐
뭐 몇 개 못 풀었고 뭐 몇 문제밖에 못했고 그러면 첫 번째 딱 나오는 반응이 뭐여야 되느냐? 아, 수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거기서 우리 부모님들도 막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막 이렇게 가면은 아이가 더 불안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수능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단어를 쓸까? 아, 나의 개념은 안녕한가? 예, 안녕이라는 게 이제 인사도 되지만 평안하게 잘 지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개념은 잘 존재하고 있는가? 나의 개념은 안녕한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개념은 안녕한가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거거든요. 개념의 무한 반복. 그러니까 개념을 계속 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나의 개념은 안녕한가는 개념을 계속 봐야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이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념을 보는 거를 그냥 개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개념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근원적으로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되짚어 봄으로써 그 개념이 나오게 된 그런 어떤 근원, 그 부분을 묻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념을 반복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의 근원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걸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개념이 기출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개념을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해서 문제로 풀어나가는가라는 부분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연계 교재 속에서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걸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딱 여기에 딱 맞진 않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실무가 유용한가, 나의 개념은 안녕한가, 뭐 아니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쵸?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1번에 나와 있었던 거 있잖아요. 1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나의 점수는 안전한가 이런 거를 다 설명을 아이들한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게 메디친에 가면은 메디친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예, 그게 이제 단순히 막 의대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학술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송티라고 있어요. 저의 그 송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송티는 라이벌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예, 그렇게 저를 이렇게 좀 어, 이렇게 뭐라 좀 저보다 좀 더 뛰어나죠. 학습적인 측면에서. 그게 송티에 이 최근에 송티가 올린 11월 2일인가 이렇게 올린 네 편의 글이 있습니다. 마무리 학습에 관련한 이거를 꼭 좀 아이들한테 읽어보게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마무리 학습편 해서 국어편, 수학편, 영어편, 탐구편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 네 개에 굉장히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능장 노트 이런 것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능장 노트도 잘 나타나 있으니까 저거를 꼭 한번 보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리고 네 번째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나의 점수, 그러니까 내가 지키는 점수, 그 다음에 실무의 유용성, 되셨죠? 그리고 나의 개념에 대한 점검, 이렇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능 전날부터 역순으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능 전날 챙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 전날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을 막 써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막 써보다 보면 수능 전날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거를 거꾸로 날짜를 이렇게 배분을 하는 거야. 이건 이때 하고, 이건 이때 하고, 이건 이때 하고, 이건 이때 하고. 그러니까 수능 전날 뭘 하지? 하고 하면 수능 전날 이렇게 아쉬운 것들을 막 이렇게 막 쓸 거란 말이죠. 요거를 수능 전날 하면 어떨까? 요거를 수능 전날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막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쓰는 거를 막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막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상상으로부터 생긴 불안이 있잖아요. 그 생상으로부터 생긴 불안을 극복할 방안을 정리하거나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하다 보면, 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수능 전날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아, 그러면 못 자도 시험은 볼 수 있지. 왜냐하면 하루 정도를 못 잔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못 잔 것보다 못 잤으니까 수능 시험을 못 볼 거다라는 그 불안한 심리가 오히려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거니까 수능 전날 잠을 못 자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가서 시험을 잘 보고 올 거야 라는 식의 기록과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불안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불안이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 많으시잖아요. 뭘 하나 고민하기 시작하면 거기로부터 또 고민이 났고 또 고민이 생기고 또 고민이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민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거를 경우의 수를 막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리를 하다 보면, 아,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 세상 사는 게 다 똑같죠. 시험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두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능 준비물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수능 준비물은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바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겁니다. 고민이 될 때는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나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앞에 것들을 다, 이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혹시 아이가 너무 부담을 느끼고, 예, 수능 전날이라고 해서 또는 수능 전에 뭔가를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불안감이 너무 극도로 심해져서, 아, 이런 것들을 좀 권하기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셨으면 싶은 거는 수능 당일의 시간대별 행동 양식을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 이 양식은 이런 양식이 아니고 행동 방향, 뭐 행동의 모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밴드 직원분이 많이 쓰시는 말로 하면 행동 강령 같은 겁니다. 이제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어 시간 전에는 어떻게 할 거고 점심 시간에 어떻게 할 거고 한국사 남은 시간은 어떻게 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하는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수능 시간표가 나오거든요. 수능 시간표에서 수능 응시, 그러니까 수능 그 관리 요령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옵니다. 어디 가면 있다고요? 평가원에 가면.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수능 시간표가 나오는 게 있어요. 수능 시간표. 그 수능 시간표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 수능 시간표에다가, 수능 시간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 요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수험생 입실 완료가 8시 10분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쓰는 거죠. 입실 후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되셨죠? 그리고 그게 8시 10분에 이제 개인 소지품 정리해서 정돈을 해서 이거를 제출하게 할 거다라고 이제 진행 요령이 돼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뭘 하지? 이런 걸 옆에다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생짜로 다 상상해 쓰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시간표를 이렇게 딱 프린트를 해놓고, 인쇄를 해놓고, 여기 옆에다가, 아, 이때는 뭘 해야지, 이때는 뭘 해야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아, 예비령 때 이제 여기 있는 대로 성명, 수험번호, 기재 및 표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 내가 이 답안지에다가 이름이랑 수험번호랑 이런 것들을 다 썼다. 그럼 다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뭘 하지? 뭘 할 거지? 이런 걸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8시 40분에 본령이 울린다 그랬으니까 그럼 본령 울리기 전까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또는 뭐를 할까? 이런 걸 써보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제 2교시도 있을 거고 3교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뭐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영어 직전에는 뭘 하지? 그리고 한국사 보고 난 뒤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시험지를 어떻게 교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4교시에. 그럼 거기에다가 여기에 한국사 보고 난 뒤에는 뭘 하지? 이렇게 쓰고 탐구 제일 과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이 방법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 시간표를 이렇게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험 시간표를 프린트를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달랑달랑 들어올 것 같아요. 수능 날.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능 당일날 많은 것들이 어렵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당황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당일 시간대별 행동 양식을 정리하면서 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 수능 당일날 내가 조심해야 할 것들도 그 옆에다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만간 우리 수경 원장님께서 이제 766화를 써주실 거예요. 765화까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756화를 조만간 써주실 겁니다. 그래서 756화를 조만간 써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766화를 조만간 써주시면 그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하지? 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자, 요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정리의 목적은 실력에 가까운 점수를 위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가 철저히 되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데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읽으셨어요? 모든 정리의 목적은 실력에 가장 가까운, 설력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받기 위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돼 있다는 자신감을 낳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갖는 게. 그걸 갖고 수능 시험장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런 정리와 목적을 하는 그 부분들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니까. 되셨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됐거든. 그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수경 원장님께서 올려주실 766화도 보시고, 그리고 아까 그 메디친에 가셔갖고 그 송티가 썼던 그 송티라고 검색을 그 송티가 쓴 것들을 다 검색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좀 되긴 했지만 2021년에 쓴 글이 있어요. 수능 시간표의 재구성이라고. 재구성이 아니라 구성이구나. 수능 시간표의 구성이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송티는 액션 플랜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고민을 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막 진짜 오는 것 같죠? 진짜 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뭐 굉장히 좀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네 가지 수능 전에 좀 체크하는 것들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너무 뭐 긴장하고 너무 이렇게 막 이 여기서처럼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불안해하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 짚어보면서 이 짚어보는 것 자체가 또 불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블레스님께서 지금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으니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예.